잘 샜나요? 이제 맛있더라고요. 떡이랑 좀 이야기 막 하다가 좀 배고프면 먹으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 북한도 떡 먹는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국 오니까 떡국을 잘 먹잖아요. 북한은 설날에 떡국 잘 못 먹습니다. 한국 오니까 설날에 떡국 먹는데 북한은 설날에 잘 먹는 게 만둣국 잘 먹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논보다도 밭이 많다 보니까 밀을 많이 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함경도 쪽 사람들은 잎사발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흰밥 좀 먹고 싶다 계속 그렇게 살죠. 네. 한국 오니까 쌀이 흔하니까 그 아무리 가도 떡이 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게 하나 나오면 동네방네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 없어요. 떡이 있어야 그렇게 나눠주죠.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됐습니다. 예. 예, 숙성 정신은 너무 저도 막 머리 아파가지고 이건 좀 너무 저도 막 이제 숙성 나가는 것 같네요, 완전히. 예. 예. 이 김정은이가 돼가지고 한 숙성입니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고위 간부만이고요. 이 외에도 장성택이 하면서 거의 한 200~300명은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요, 평양에만 처형한 것이 아니고 각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에서 장성택이하고 한 번이라도 사진 찍은 사람들마저도 다 위험 인물로 돼가지고 감옥에 가고 해임 처치시키고, 그 다음에 또 두터운 관계 있어가지고 장성택한테 개인 선물 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지금. 왜냐하면 그 뿌리가 완전히 북한은 하나 처형하면 그 뿌리를 완전 남겨 안 둡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이 만약 아들이 있었거나, 지금 아들이 없이 딸만 있던 거지, 딸이 죽었잖아요. 유학 갔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장성택은. 근데 만약 아들이 있었거나 자식이 있었으면 그 자식과 그 자식이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네, 그 김평일이 있지 않습니까? 김평일을 그 외국에 내보내면서 대학 때 김평일과 한 번 사진 찍은 사람 있어도 김정일이가 그때는 다 뭐 간부에서 해임 처치시키고 다 추방시켰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는 항상 이제 조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후계자 될 만한 백두혈통이면 그 다른 이제 격가지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러는 거죠. 예, 공포수단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은 이런 걸 보면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장성택이잖아요. 과연 북한은 어떤 통제 방법으로 하는가 이거죠. 여기 보면 삼중 통제 감시체계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 보면 당과 우리 보안서라고 하는 건 경찰입니다. 그리고 보위부가 있습니다. 보위부는 우리 국정과 같은 건데, 근데 이걸 말고도 암암리에 몰래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복을 입은 군부대 안에 있는 보위사령부하고 호위사령부라는 게 또 있거든요. 호위사령부란 말 들어봤나요? 여기는 경호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원들. 북한은 김정은 경호원들 봤죠. 차 가면 막 옆에서 따라 뛰다니고 하는 거 봤잖아요. 완전 웃기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우습지 않던 건데, 이제 한국과 살다 보니까 10년 되니까 저도 이제 사상이 변했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야, 저거 뭐니 창피하다,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호위사령부예요. 근데 그런 경호원 호위사령부가 미친지 압니까? 경호원 부대가 한 개 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호위사령부 8만 명이에요. 8만 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인원이 8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무기가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 탱크 다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부 사태가 벌어지면 김정은을 목숨으로 지키겠다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은 군복무 끝나고 나서 제대되면 옥가대생이라고 해가지고 당에서 그 친구들은 따로 별도로 대학 공부시키고 다 간부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갔다 온 애들은 미래를 담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호위사령부 안에 있는 보위부가 따로 있습니다. 얘들은요, 말도 안 하고 은밀히 가서, 북한은 노동당이 일당 독재지만은 노동당 간부보다 더 높습니다. 얘들은 어느 순간에 당간부라도 따들어갑니다. 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위험한 이런 통제 감시체가 되어 있고요. 북한의 통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성 독재를 표현하는 게 감성 독재와 물리적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감성 독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북한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내가 걸어가다가도 막 그날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기분 나쁜 생각 때문에 내가, 우린 여기서이지만 대통령이 잘못하면 야, 이 문재인 뭐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내 지나가다 저 김정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면, 누구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로 난 죽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상상. 난 어떤 생각했냐면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잘못 이 김정일도 나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하룻밤에는 집에서 자는데 자다가 지금 빵 하고 깃밤 때리는 소리 막 쳐요. 날 눈 떠보니까 집사람이 나를 자는 깃밤 팍 때린 거예요. 눈 떠보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무슨 소리 했는지 안 하고 그래. 왜 무슨 소리 했어? 하니까 김정일을 내 그렇게 욕했대요. 김정일 그러니까 북한은 종갓나 새끼란 말 많이 하잖아요. 종갓나 새끼 막 이렇게 말했죠. 깃밤 팍 때리는데 깨나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여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근데 북한은 대체로 집에서 어디서 나가 일할 때는 다른 지역에 나가야 되면 농촌동원 나가도 한 달씩 집에서 떠나가지고 집시 생활합니다. 집시 생활을.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라디오 들으니까 이제는 머리가 북한말로 말하면 황색바람이 들었기 때문에 북한은 황색바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실수하겠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동원 나가면요. 제가 남들하고 같이 있다가도 저녁에 술도 한잔 마시고 다 자는 거 보다가 계속 이렇게 참다가 다 잔 다음에 자곤 했어요. 혹시 실수할까 봐. 이게 감성 독재입니다. 내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 못하는 감성 독재거든요. 이게 물리적 독재는 이제 공개 처형 막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공개 처형할 때는 선생이 다 끌고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사형할 때 이제 앞에서 다 보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형하는 날에는 그 가족도 데려옵니다. 가족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 가족들이 비판 잘해가지고 본인이 자기 비판 잘하면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늘 비판 잘해라. 근데 가족들도 진짜 행위나 죽이지 않고 비판하면 되겠고 이제 사형수를 내놓고 뭐 재판하고 나서 즉결 재판하고 그날 총 쏴 죽이잖아요. 한 4-4명 세워놓고 가족들 다 앉혀놨어요. 그러면 한 명씩 이제 막 비판을 일컬어 세워놓으면 아버지가 막 자기 아들을 막 욕하죠. 야 배은망덕한 당이 품에서 그렇게 배려도 많이 받은 새끼가 왜 이렇게 뭐 이러면 막 욕하면서 이제 만약 용서해주면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알았어? 막 이렇게 욕해. 아버지가 죽이는 줄도 모르고 그 아들은 예 이러면 또 비판받죠. 근데 아플싸 용서하는 거예요. 그 정도 다 죽이죠. 그다음에 민족의 반역자로. 근데 제가 마지막에 처형된 건 너무도 많이 보는데 제가 마지막에 봤던 이게 탈북하기 4개월 전에 봤던 건데요. 그때도 3명을 끌어내다가 총살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어린 학생분들 고등학교 되나요? 그러면 그건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대체 고등학교 이상부터 말하지 안 말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때 이제 그 3명을 처형하는 게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나쁜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총 쏘는 게 9방을 쏘는데 3방은 머리를 맞춰가지고 다 이제 머리가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근데 앞에서 보는데 끔찍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날에는 북한은 시장 자체가 우리처럼 이제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가지고 그런 날에는 문 안 엽니다. 안 열고 시장 문 큰 대문 있잖아요. 거기다 그걸 포문을 써놓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 이런 거 하니까 100% 다 올라가라 하고 시장을 안 봅니다. 직장 나가면 직장도 그날은 일 안 하고 오늘은 당비서가 오늘은 공익청 하니까 다 올라갑니다. 다 끌고 올라가요. 들어가면 올라갈 때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핸드폰 다 압수합니다. 사진 찍을까 봐. 지금 처형하는 게 외부에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짬짬이 다 지키고 있어요. 누가 몰래 사진 찍었다가 잡힌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진 한 장 찍으면 일본에서 삽니다. 그게. 그 사진 한 장이 일본에서 엄청난 돈 주고 사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 사진 찍겠다고 하다가 잡힌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이 얼마 안 나오고 한 몇 장이 나와서 지금 인터넷에 돌아가는 거 있는데 끔찍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너무도 많이 봤죠. 지금도 악몽에 10년 지났잖아요. 지금도 자다가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북한에서 해덤비고 쫓겨다니고 막 끌려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라는 게 정신적인 물리적인 이런 충격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그걸 보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체제를 반대해서 내가 할 수도 없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여기서 보면 사찰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북한은 사찰 같은 건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 집이 없지 않습니까? 간부가 되면 내가 이제 과장이 됐다가 부장이 된다 하면 부장 아파트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 집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모든 집들이 국가 집이에요. 자기 소유권 없어요. 북한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장 되면 부장 되기 전에 원래 하던 부장이 이제 나앉으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집 보냅니다. 그리고 부장 아파트에는 내가 부장 됐으니까 가는데 입사하기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청소하면서 동시에 벽에다가 다 심어놓죠. 다 도청 다 심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도 심어놓고 어디에 심어놓은지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북한 사람 하는 말이죠. 이게 벽에도 귀가 있고, 그다음에 남말은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고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부인들하고도 항상 집에서 이 정치적인 문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중요한 말 하겠다 할 때는 가족적인 문제라 해도 도성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집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나올 때는 밖에 나올 때 옷을 다 털어 다른 옷을 입고 다 세세 보고 뭐 붙어있나 보고 그러고 나와서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이제 감시가 그래 많이 안 붙는데 보통 간부가 되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 계속 하다 보니까 감시 많이 붙었고요. 저희 연구소에 있을 때 류중삼 박사라고 그 사람이 평양의학대학 교수하다가 저한테 왔었는데 이분이 91년도 제가 같이 있을 때 정신병원에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끌려간 이유도 뭐냐면 저희 연구소 들어가면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서약서는 뭐냐면 우리가 김부자의 건강장수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 내용을 가족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요. 그리고 지장을 찍거든요. 도장 쓰거나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 지장 딱 이렇게 찍어요. 찍고 나서 그다음에는 그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실수한 게 평양의학대학에 있는 자기 교수 친구들한테 연구하던 내용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했던 것이 정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원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온 가족을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끌려갔는데요. 그 끌려갈 때 하루 아침에 출근하니까 우리 그 세법비서 당비서가 오늘은 일하기 전에 작업복 다 갈아입는다. 연구 입체 작업 갈아입고 같이 따라 나가서 어디 갔냐면 그 집에 갔습니다. 차에 타가지고 가니까 아침부터 트럭을 하나 세워놓고 집에 장들도 내려놓고 TV도 싣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쇼크 와가지고 쓰러지니까 의사들이 와가지고 간호사들이 이제 주사 놓습니다. 각성제를 놓고 애들은 둘 다 어린 애들인데 막 울고 불고 하는데 마지막에 진작처럼 막 실어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그 내부 비밀도 철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아까 그 처형당한 사람들도 잘못한 죄가 뭔지 압니까? 함흥이라고 하는 곳이 북한에서 보면 국경이 아니고 함경남도 그 원산저 조금 올라가서 이제 내륙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 애들이 여자애들이 중국에 가면 돈 좀 벌어온다 해가지고 국경 지역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밀수하려니까 도망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와서 저희를 좀 어떻게 중국 가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또 그 도와주는 게 넘겨보내주면 조선족들이 그 여자분들 남자들은 대체로 힘들지만 여자들은 가게 되면 중국에 호래비가 많아요. 혼자 사는 독신들이 그 친구들이 돈 주고 삽니다. 인신매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여자들을 돈 주고 사는데 보통 한 명당 5만 위안을 준대요. 5만 위안이면 뭐 우리 돈 한 1,000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돈은 북한 사람 보낸 사람한테는 얼마 안 줍니다. 보통 그래서 한 중국도 15위안을 그때 받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15위안이라는 건 우리 돈을 말하면 3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근데 그 돈 받고서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어떻게 총살하냐면 북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국경을 이탈해서 탈북하거나 탈북하는 사람을 도와주거나 하는 자들은 민족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형 혹은 10년 이상 혹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0년 이상인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걸리면 죽는 거죠. 다 죽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험 케이스에 죽었는데 그때 3명 중에 36살 된 여자분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애들 둘씩다 되는데 그날에 처형당했고요. 그래서 실제 중국도 15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잘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위험해서 말하기 어려워하고 간부들마저도 나쁜 걸 압니다. 북한 지도가 나쁜 거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간부들 더 잘합니다. 그렇지만은 간부들은 그 사회 속에서 어떻든 간에 그래도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앞으로 통일돼서 만약 독일처럼 된다면 우리가 처형되지 않겠는지 우리 남한에 의해서 그런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절대로 너희를 죽이진 않는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 안 주니까 아직도 정보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의 간부들은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제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총살하는 장면이 이렇게 알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내 겁니다. 이게 이건 지금 인위적으로 그때 당시 걸 제가 생각해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합니다.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을
오늘 10시부터 진행하니 시안의 모든 주민들은 참가하도록 할 것이다 하고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해산시 이민위원회 법무부하고 연도 이렇게 이런 거 있어 붙여요. 돌아가면서 그 보고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처형하는 장면이 지금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재판하기 전에 말하고 이게 처형할 때는 이게 지금 앞에다 세우고 총 쏘고 사람들이 지금 쭉 모여서 보는 거를 이렇게 딱 서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처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거의 한 20번 정도를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봤을 때 99년도 봤을 때는 12명을 한 번에 총살하는 거 봤는데 그때 그분들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중국이 친척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갔다가 우연중에 만났던 한국 사람 한 번씩 만났던 사람을 간첩이라 해서 다 죽였거든요. 그때는 우연히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또 고사질 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난 한국 사람 아니다 하면 되는데 마음이 약하고 솔직하니까 한국 사람 맞던 것 같다 몇 마디 말을 해봤다 그 말 한마디 하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12명을 죽이더라고요. 끔찍하죠. 예, 이렇게 처형당한 건 지나버립시다. 예, 북한의 뭐 인권 같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떠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가장 인권이 잘못된 나라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같은 동포를 하면서 인권 변호사가 하는 문재인 변호사마저도 문재인 씨죠. 그 사람마저도 지금 한마디 언급도 안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막 말하죠. 어떻게 당신이 인권 변호사냐?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이렇게 죄 없이 죽고 있는데, 근데는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눈치를 보면서 언론마저도 북한 인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고요.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 다 제한하고 막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몰래 전단을 뿌리려고 하면 어느새로 경찰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앱이 있어요. 앱이 있는데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그 풍선이 날아가는 바람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남쪽에서 북쪽 올라오는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요. 보통 한 달치고 하루 이틀밖에 없어요. 거의 계속 그래서 북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이 미세먼지 있잖아요. 거의 북한에서도 많이 내려오죠, 사실은. 어찌다가 우리가 북한 올라가는 바람 몇 시부터 몇 시다 하면 그 시간대면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이 우리도 계획하고서 야 오늘 무조건 위에 올라가는 바람이다 하고 지금 다 준비했던 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 어느 새로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못 납니다 지금. 진짜 너무하죠 이게.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 아닙니까 이게. 그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고 그들은 눈과 귀와 코가 있고 다 아무거 있어도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 북한에 지금 이렇게 기본 기관들이 이게 북한 인권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사상, 종교, 정보, 표현의 자유 박탈이다. 두 번째로는 성문토지에 대한 차별이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이 100%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어떤 나라 보면 한 가지만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탄압한 나라는 거의 지금 북한이 유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들은 그 나라의 종교는 그래도 허용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오직 김일성의 주석상을 기본 인입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구금, 터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뭐 사형제라는 거는 뭐 북한은 써가면 말합니다. 사형제라고.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탈북하면서 보위부에 잡혔다가 탈출했는데 제가 온 다음에 한 몇 달 지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북한에다가 전화하니까 그때 저하고 같이 대학 다녔던 친구가 지금 북한 보위부, 이 보위부에서 간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동생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 형이 어디가 있어? 해서 동생이 제가 우리 형 어디 간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는 소리가 그놈이 그때 우리한테 잡혔다가 나갈 때 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따당 대상이 북한은 총살이라고 하지 않고 따당이라 그래. 따당. 그 새끼 따당 대상이었는데 살았다고. 그 지금 어디가 있는지 너 이제 전화 오면 나한테 알려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보위부라는 거는 북한은 항상 그래요. 저 보위부 놈들은 심장이 두 개다 이렇게 말하죠. 평시는 저한테 와서 오늘 술 한잔 마실 거 좀 같이 좀 마시자고 막 이렇게 저희들한테 구걸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위부보다 우리 저희들이 연구소에 있을 때 제품 김일성, 김정일 먹는 것만 우리가 먹었으니까 저희 집 오면 자기 집보다 좋은 것들 많았으니까 와서 그때는 웃으면서 막 같이 먹겠다 하다가도 뒤에 돌아앉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 그때도 평시에 그랬죠. 너네 보위부는 항상 심장이 두 개지 하면 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난 친구한테는 심장 하나밖에 없어. 그래요. 이런 분들 앞에서는
예, 북한의 권력구도는 뭐 말씀드리면 그래서 간단히 북한은 이게 없습니다. 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없죠. 없고요. 이 보훈사령부가 제일 큰 거고 이게 다 통제합니다.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이것들 통제하고 있고요. 제일 꼭대기 김정은이죠. 예, 북한은 헌법 자체도 김정은의 교시보다 더 낮은 하위에 있고요. 북한은 헌법이라는 게 김정은이 법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그리고 국방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력부도 있고 안전보위부가 있는데 인민무력부에서 원래 보훈사령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3대 세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독재는 말씀드렸죠. 지금 물리적 독재, 감성 독재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 북한이 지금 이게 패러드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1심 단계를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꽃바다를 이뤘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 꽃이고요. 이게 다 전번에 그 김정은 무슨 환영 백두위원인가 뭐 이런 애들이 우리가 북한에서 행사할 때마다 들었던 그 신성한 꽃을 어떻게 걔들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꽃을 그 지하로 만든 걸 가지고 와서 막 흔들더라고 이번에. 그래. 와, 저거 북한에서 우리 요거 이렇게 행사할 때 쓰던 건데 그거 어떻게 가져왔지? 참 이상합니다. 북한 걸 그대로 다 이제 배치하긴 잘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전번에 자료 보니까 운동권 친구들 중에 전향한 친구 제가 아는 친구 있는데 자기네가 공부한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내려온 책이랍니다. 남조선 사회운동 변혁론 이런 책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자기네 볼 때도 제목은 뭐 없이 백지고요. 한 장 번지면 밑에 남조선 사회운동 변혁론 이런 책이었답니다. 근데 그 책 내용 보게 되면 규율성, 조직성, 북한의 노동당에서 하는 걸 그대로다. 근데 지금 운동권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쪽에 정부라 하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더불어당 이쪽에 특히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시스템 보게 되면 어찌나 북한 노동당 제가 6살에 제가 당원이었었거든요. 북한에서. 근데 그때 당생을 하면서 그 했던 게 딱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대선에 갔었는데 출장으로 대선 가니까 뭐 이런 당이죠. 정의당 뭐 이런 당에서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지 하면서 뭐 동지 막 어이 뭐야 동지 북한에서 지금 그 행사할 때마다 동지 하면 그러던 그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 야, 이 사회가 진짜 변하지 않냐? 근데 요즘에 제가 대학에 가니까 대학이 막수주의 연구회 동아리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아리 없으면 대학 다닐 필요가 뭐 있니? 뭐 이런 구호판 써가지고 막스 얼굴 있는 그런 현수막 교수 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사진 찍었었어요. 와 이게 사회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은 저마저도 북한에 있을 때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는 그 당시에는 어떨지 몰라도 결국 역사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 지구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될 사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상 때문에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거의 1억이 달하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칭송하고 찬양하고 배우겠다는 이런 지금 얼토당토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참 이것도 우려가 되긴 되는 거죠 지금. 예, 북한은 이렇게 김부자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1호 사진은 김부자를 찍는 사진은 1호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호 사진은 문재인과 김정숙이 나오면 1호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곧 너무도 지금 그거 보면 와, 북한에서 봤을 때 1호 사진 너무 신통해요. 예, 1호 사진 영화 제작 보급. 예, 그리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 영화 보게 되면 영화 볼 게 별로 없어요. 쫙 보다 보면 마지막에는 딱 메시지 딱 보면 요즘 한 우리 문화예술인 아시는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다 쓸어버렸어. 한마디로 애국 문화예술인 없다는 거예요. 다 완전 어용 문화예술인들. 그러니까 영화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영화가 지금 보게 되면 수상한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훅 갑니다. 이제 예. 거의 조직생활총화 뭐 그다음에 초상화 배지 달기. 북한은 배지 달잖아요. 배지 달는 위치가 어딘지 다 아세요? 심장 딱 앞에 달아야 됩니다. 이게 그 심장이 몸에서 제일 귀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지만 이쪽에 달았다 하면 김일성 배지 달았다 하면 반동되고 말해 순간에. 항상 심장은 앞에다가 김일성 배지 달아야 되고 항상 검열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나눠줍니다. 그럼 그 나눠준 걸 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달아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그거 안 달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들어왔을 때 수업할 때 이 배지 안 달고 수업했다가는 그날로 이제 해고. 그리고 직장 나갈 때 공무원들은 무조건 배지 달아야 되고요. 배지가 만약에 훼손됐다 하면 북한은 신문지는 김일성마저도 이제 찢어진 게 집에서 나오면 아버지가 처벌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정치범까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지 같은 거 훼손되면 큰일 납니다. 그 배지 훼손되지 않으려고요. 어떨 때는 작업할 때는 사람들이 배지를 내려모시는데 그때는
당비서라든가 책임자가 작업하니까 배지 내리시오 하면 다 내려야 돼요. 그 만약 이러다가 배지 조금 구미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여기 와 보니까 지하 전철역 우리 그 전동차 보면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고밖에 없어요. 광고 붙이는 것밖에. 북한은 지하 전철역 안에도 전동차 안에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 배지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고 관계없어요. 모든 교실은 다 이제 우리는 태극기가 있는 위치에 블랙보드 위에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번이 있습니다. 당번이 그날에 아침 나와서 초등학교 학생들 키가 작잖아요. 교탁 옆에 놓고 책상 놓고 2개, 3개 놓고 또 의자 놓고 그리고 올라가서 먼지 닦습니다. 자주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하는데 그걸 북한 말로는 정성관리사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교실마다 보면 교실에 함이 있어요. 정성함. 정성하면 빨간 비료도 걸레가 있거든요. 그 걸레 가지고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닭털로 만든 털개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검열하는 성원들이 와가지고 흰 그 턴 가지고 와서 쫙 닦잖아요. 검은 거 나오면 그날로 그 선생은 불려가서 비판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북한에서는 비판서라고 그러죠. 비판서를 써야 됩니다. 썼다가 잘못하면 또 쓰고 하는데 그 반복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북한은 저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건데요. 자, 이 참 재미나는 사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도 방송도 막 했었고요. 다니면서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제가 이런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외국 다니고 싶으냐.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평양 있잖아요. 평양에서 이 온천공항까지 거리가 42km예요. 42km. 근데 여기를 가는데 김정은이가 어떻게 가냐면 순환 비행장 23km를 차 타고 가서 비행기 타가지고 50km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차로 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게 비행기 타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타냐면 거기서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세워놓고 순환 비행장에서 사람들 쫙 간부들 나가지고 쫙 줄 서게 만들어가지고 탔습니다. 그다음에 온천 비행장 와가지고는 이절주 같이 갔거든요. 이렇게 쫙 내립니다. 한송 받습니다. 이걸 지금 입었잖아요. 미북 회담하면서 다니면서 지금 비행기 안 타고 열차 타고 가더라도 이거 봤을 거고요. 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김씨들은 운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욕이 김정은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하는데 사실 요즘에 우리 북한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이제 전화 오는 거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김정은이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둬가지고 트럼프가 뭐냐면 미국에서 김정은 만나러 비행기 타고 왔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북한에서 선전했고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막 유입하다 보니까 3만 명의 탈북자 중에 거의 60%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족한테 좀 돈 좀 지원해 줍니다. 그때마다 이제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물어보는 걸 말해주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아 그래 아는 거예요. 가서 성과도 못 거두고 망신하고 왔구나. 뭐 밥도 못 먹고 왔다며 뭐 이렇게 쫓겨났다며 이런 말까지 나간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근데 북한은 요즘에 인터넷이 안 되지만은 장마당이 있잖아요. 장마당 통해서 평양에서 난 소문이 하루째로 이제 청진이고 함흥이고 다 날아간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골이 아파진 거죠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가고 싶어 했습니다. 북한의 성분제도는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게 책입니다. 이게 주민등록 사업 참고서 절대비밀 이 책도 표지가 좀 약간 낡은 표지를 찍어서 지금 올린 건데 바로 이게 절대비밀이라고 써 있고 사회 안전성 우리 말하면 경찰청이에요. 그 출판사에서 한 건데 이 책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뭐 김씨 왕족 책이 이렇게 쓰진 않고 위대한 수준 김성 동지 뭐 이렇게 썼죠. 근데 이 안에는 3계층 51부류 구분됐다는 게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제도를 강화할 때 대한 거 나와 있고요. 이 쭉 내용이 있는데 북한에 보게 되면 성분이 있어요. 성분. 출신 성분, 사회 성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은 뭐냐면 자기가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어떠나 군인이었는지 사무원이었는지 노동자였는지 농민이었는지 이거 밝힙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회 성분은 뭐냐면 자기 현존 성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력서 쓸 때 대한민국 이력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력서 북한은 이 아니고 리라고 쓰잖아요. 이력서 이렇게 쓰고요. 여기 보면 남녀별 있고 바로 여기 출신 성분하고 사회 성분 딱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력서 쓸 때 반드시 혈액형은 딱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중에도 북한은
혈액형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처음에 주민등록증 받아보니까 혈액형이 없더라고요. 이게 없지?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전쟁 때 뭐 다쳐가지고 쓰러지면 피 막 흘리잖아요. 피를 수혈하거나 수혈 받을 때 피형을 몰라가지고 잘못 넣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피형을 다 압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마저도 피형을 딱 밝혀요. 근데 그걸 혈액형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밝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혈액형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요즘에 전화번호도 손전화번호, 그다음에 메일도 전자우편 주소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북한의 이력서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렇게 북한은 성무토세를 받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이제 외무성에서도 외교 이런 담판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보면 우리는 정부가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사람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북한은 나온 사람들이 어때요?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외교부에 있었으면 그 아들이 또 하고 아들 또 밑에 손자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러니까 허담이라고 하는 외무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외무부장 할 때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항상 집에서는 아버지 통해서 계속 그 말을 듣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또 아들이 또 되잖아요. 아들 됐다가 아들 또 이제 살 때도 또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북한은 대체로 이제 보면 식당에서 많이 가 먹지 않고 은밀하게 이제 모략을 꾸미는 거나 집에서 술 먹으면서 하거든요. 간부들이. 그때마다 애들이 옆에 앉혀놓고는 계속 교양하는 게 너는 이제 아버지 닮아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업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고 집에 책도 아버지가 보는 그 법에 대한 책이면 법에 대한 책, 대일꾼이면 대부분 책, 대남일꾼이면 대남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북한이 그 고위층들 간부들 보면 다 자기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우리처럼 계약직도 아니고 정부 바꿔질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 베테랑 전문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통일부에서 제가 2년 동안 통일교육 맡아가지고 제가 사무직 근무했었는데 사무원들도 이제 계약직 바뀌지 않습니까? 통일교육 맡았으면 제 위에 지금 5급 공무원이 지금 처장으로 오는데 새로 바뀌면서 오는 분이 어떤 분이 오는지 알아요? 도청에서 어느 도란 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도청에서 현수막을 수거하던 사람이 통일교육 담당하는 처장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제가 1년 더 할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거 당구라고 하는 당구 말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돼가지고 이 TV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돌아 앉아가지고 우린 다 주석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두 분이 이제 결제 받으려고 이제 가잖아요. 그때 보면 두 분이 보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서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 게임 해가지고 이제 골프 치는 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래가지고 북한하고 되겠냐? 통일교육, 외교사업, 그다음에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이 걸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 자체가 진짜 막말하면 밥벌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북한을 대적하고 우리가 자유민주 지키기 위해서 공부해서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나 공무원 되면 그대로 안전한 직업에서 그 다음부터는 뭐 내가 뭐 밥통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북한은 정치범수 같은 그 공포 정치가 있고 남한에는 실직공포 한마디로 해임 철칙되는 실직공포가 너무도 무섭구나. 밥통 싸움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서로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빨리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변화는 위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고 이 밑에서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국민들로부터. 성분지도입니다. 이게 뭐 기본 군중이 있고요, 복잡한 군중이 있고 적대 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뭐 분류가 이게 정확히 북한 분류 안에 이 책 안에 있던 거예요. 이 책에 이렇게 분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혁명가 가족, 혁명가 유가족, 영예군인, 전상자, 접견자 뭐 이렇게 접견자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토대가 나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게 하는 사람은 이미 전에 검토돼 가지고 토대가 나쁘지 않은 사람은 만나는데 그런 중에서도 이게 적기만 되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 대통령 와도 뭐 만나지도 않고 뭐 별로 뭐 관계 없잖아요. 북한은 아니에요. 우선 만나게 하기 전에 이미 전부터 이제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걸 검토하고 만나기 전에 딱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남산 검진대라는 의료 검진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검진을 시킵니다. 만나야 되는데 우선 이 사람한테 무슨 병이 전염성 병이 있냐,
간염, 그러니까 비형 간염 비루스 있냐, 기본 보는 게 비형 간염 비루스, 결핵, 그다음에 그 아메바성 정리균 다 봐요, 다 봐요. 어떤 그래가지고 접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군중 보는 거고요. 이 복잡한 군중이라 하는 거는 핵심 군중도 안 되고 적대 분자도 아닌 사람들인데 군대 기피자도 있고요, 대열 도주자도 있고 반동단체 가담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간부로 출세하지 못하고 항상 감시대장에 속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적대 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쯤은 거의 다가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감옥에 가 있고, 그 중에서 자손들이 있다 쳐도 어찌 보면 또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이 속에는 어떤 게 속하냐면 저처럼 탈북자들도 이제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이제 사람을 분리해놓고 내가 농장원 됐다면 농장원 자식은 죽을 때까지 농장원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농촌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연고자 해가지고 평양도 1년에 2번씩은 추방시킵니다. 농촌에. 그걸 북한 말로 추방이라 안 걸고 뭐라 그러냐면 소개시킨다 그래. 소개. 그러니까 지방에 소개시킨다. 근데 그 소개 공포가 무섭습니다. 그게 걸리지 않으려고 평양 사람들이 엄청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가면 배급이 없지만은 평양은 그래도 배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평양 공포, 그러니까 소개 공포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린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잖아요. 북한은 달라요. 평양은 평양 수도 시민증 따릅니다. 색깔도 약간 연한 핑크 색깔이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 거는 일반 공민증이에요. 공민증. 새파란 공민증. 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양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죠. 평양은 평양공화국과 지방노예 제국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행증명서 있는데 여행증명서 없으면 지방에 출장도 못 다닙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말하는 성분에 관련된 거고요. 혁명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 북한에서 지금 이게 표시된 건데 여기 지금 북한에서 혁명가란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농촌 연고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자기도 농사질을 해야 돼요. 여기는 농사하다가도 공부해가지고 농촌 나갈 수 있는데 북한은 못 나갑니다. 우선 거주가 마음대로 못 가요. 자기가 내가 살다가 다른 집가 살고 싶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집 자체가 국가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이사성을 안 주기 때문에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이 여행증명서를 보게 되면 이게 출장 여행증명서 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 이제 저는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아버지가 있다면 추석 전에 가려고 해도 일주일 전에 그때 이제 미리 자기 담당 보위원한테 나는 아버지 만나러 이제 추석 때 갑니다 하면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 증서가 나옵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철도역에 나가서도 차표가 살 수가 있어요. 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고 육로로 갈 때도 다른 집 가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단속하는 장면이죠. 이 평양대가 평양15 버스잖아요. 이 군인들 무당을 가지고 단속합니다. 이 여행증명서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잠깐만요. 여기에 북한의 헌법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말해요. 북한은 75조에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가지지 않는데 가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 헌법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없는데 왜 있다고 하냐? 완전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헌법, 그 헌법이 헌법 아니다. 우리는 스님 교시가 기본이지 헌법이 아니다.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북한에 지금 그대로 지금 이게 교실들에 가고 이런 공무원들 사는 데 가보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당의 유상 체계를 확립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호입니다. 김일성이 옛날에 말한 건데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의 유상 체계라는 게 바로 방침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방침. 지금은 김정은 방침이죠. 방침 밑에 당의 유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있고 당 규약이 있습니다. 이 헌법이 그 밑에 있어요. 이게. 우리 헌법은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북한이 완전히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이게. 헌법에 지금 보면 1장 1조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領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의領도 밑에 모든 완전 웃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헌법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 1장 11조. 그다음 국가는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이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이렇게 북한의 헌법이 이거 봐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보면 이 헌법에도 계급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급노선. 이 계급노선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적대 계급이에요. 100%.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과 대통한다거나 대한민국이 간다거나 모든 거 이렇게
대내적 적대 문제들 파기 책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보게 되면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말이 그럴듯한데 들어가 보면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아주 이게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 철도, 운수, 재신, 이런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이렇게 딱 밝혀져 있고요. 이게 그리고 김정은 호칭을 한번 지금 제가 전번에 비건이 나오는 걸 쭉 써봤습니다. 글자 수가 대단합니다. 지금 김정일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이게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共和国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노동신문에 보면 완전 웃기잖아요. 네. 이게 북한의 법전에 대한 거고 잠깐만요. 넘어가는 좀 뜨네. 조금 한번 좀 체크 좀 해보시겠어요? 예? 넘어갔어요? 그러네. 잠깐만요. 다시. 예. 10대 원칙이 10대 원칙이자처럼 헌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10대 원칙 어찌 보면 우리가 십계명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북한은 노래가 600곡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책이. 우리가 찬송가 책 있잖아요. 북한은 600곡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 보면 다 김일성 만세, 김정일 동지 만세, 뭐 어버이 수령, 친근한 그이 뭐 아무 노래가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북한 너무도 이 기독교 코델 벤치마킹 해가지고 김성교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20대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조항들 보게 되면 5조 1항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말씀은 곧 법으로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이게 곧 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곧 법으로 여기고 사소한 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허지성과 희생성을 발휘해서 거저 간사는 아닙니다. 무조건 철저히 부사가 뭐 몇 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구조 3항이죠. 여기에 보면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가 국가 자체가 당에 조속되어 있는 겁니다.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조선노동당은 국가, 사회, 군대를 유일적으로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북한에는요 군대에 가면 군대 소대에도 중대도 보면 정치지도원,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 안에 중대장, 소대장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감시를 받는 그런 이제 군대인 거죠. 당 규약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당 규약의 지금 내용에 보면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끄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김정은이가. 이 세리본이 김정은 하면서 바뀌었는데 그대로 이름만 바꿨습니다. 김정일 가지고 김정은 됐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당이 권력단체도 다 맡아 있고 정권도 다 당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군대 안에도 당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북한은 김정은 있고 당이 있고 그 밑에는 정권이 있는데 결국 이 헌법 자체도 제일 하위권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막 이게 빈혈이 오지 막 보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장만 좀 한번 했습니다. 여기가 북한의 당 규약이 있는 거예요. 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 재침 책독을 짚으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김일성 민족이 없어요. 여기 김일성 민족이라는 건 또 쏙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한테 납득시켜야 되겠으니까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이 통일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군 철수 한미일 삼각동맹이 제일 무서우니까 지금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남선 이민들 요거는 지금 우리 일부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마쫓게 하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북한의 이제 해설 담화 자료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교양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목차입니다. 목차.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철저히 혈투대하여 차례 목차를 포함하는 차례 이렇게 말해요. 차례. 여기 1000만 군민이 1000만 군대 이민입니다. 요 1000만이면 북한이 2400만 중에서 애들만 뽑고 노인 뽑고 나면 100% 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 1000만 군민이죠. 1000만 군민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적 신념과 양심으로 받들어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가 경야는 김정은 동지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상적 순결체예요. 사상적 순결체. 이런 말 들어봤나요?
북한 있잖아요. 말 진짜 잘 만들어내요. 어휘 전략, 꼼수, 그다음에 요거 말 가지고 장난질 진짜 잘합니다 이게. 산소 순결지는 한국에 와서 진짜 이런 고급한 이상한 말을 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 전일체. 예. 그다음 천만 국민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말씀과 당정책을 무조건 간철해야 돼. 결사.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고 학습 기일 밑에 쭉 나온 거는 언제 하라고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지금도 사상 교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북한의 헌법 개정도 많이 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정하면서 대표적인 문화, 남한의 우리 한국이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드라마 보는 것마저도 이제는 감옥에 터놓고 총살까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 개정도 이렇게 높였습니다. 188조로 이렇게 높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송비라 수집, 한마디로 우리 전단 나가고 이런 것들을 내서 이제 서로 유포 못하게 하느라고 이런 것도 내왔고요. 탈북자 처벌도 이제 엄청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국경 연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철조망 쳤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도 철조망 치고요. 일반 북한 주민 일반인들은 바다에 못 나갑니다. 지금은. 예. 배가 나가는 경우에 다 이제 항만 통과 증서를 떼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바다에 나가 있으면 바다에 감시정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해안 경비정이 먼 데서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정말 빠져나오기 어렵지요, 사실은. 대북 방송이 지금 북한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 방송 듣다 보니까 한국 오긴 왔는데 한 번은 제가 대북 라디오 듣다 보니까 어느새로 경기도, 수원 다 암송 냈던 거예요. 한 번은 자는데요. 새벽에 다 자다 꿈 깼는데 뭘 끝나면 제가 차를 자동차 몰고 지금 북한에서 꿈 깼는데 남한의 경기도, 수원에서 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다 깨났는데요. 깨나 보니까 너무도 아쉬워가지고 또 자야지, 또 꿈 깨야지. 연결해야 되겠는데 하고 또 막 잤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한 꿈을 진짜 좋은 꿈 많이 꿔가지고 근데 한국 오니까 계속 악몽 같은 북한 꿈이 그 지역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참 걱정인 거죠 이게. 근데 이렇게 라디오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다 각성합니다. 탈북자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요. 빨리 좀 나갈 건데 인권 문제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북한 주민 인권뿐만 아니라 지금 탈북자 인권도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가족 때문에 인질 잡혀가지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가족 때문에 북한에 끌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 우정 끌려가는 게 아니고 가족이 지금 위협당했으니까 가족 때문에 그런데 너 가족 만나러 나오라 해서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는 그걸 보위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제 말해가지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저 친구도 작년에 중국에 나갔다가 중국 보위원들하고 중국 공안들이 잡아가지고 들어가는데요. 한 몇 달도 못 돼가지고 북한의 보위원들이 강습하고 끝나가지고 그들한테 보여주는 시험적으로 2명을 죽일 때 그 사람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지금 탈북자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자유를 찾은 그들을 또 다시 또 끌어다가 좀 죽이려고 지금 잡돌이 하는 거죠. 이번에 있잖아요. 선거를 했어요. 그저께죠. 3월 10일 날에 했는데 북한은 선거하면 100% 찬성 투표하고 100%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선거할 때 북한은 우리처럼 후보가 여럿이 아닙니다. 딱 한 명입니다. 한 명 이름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선거하는 날에는 그 전날부터 벽에다가 이제 사람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날에는 아침 9시부터 하는데 여기는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북한은 안 가면 큰일 나요. 정치범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가는 것마저도 아침 9시 시작하는데 자기 순서대로 줄 서야 돼요. 선거 명부하고 대소하면서 인원 순서대로 서는가 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막히는 게 아니고 항상 북한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선거할 때 보면 뒤에 감시병이 보이는 데서 선감 앞에 가서 놓고서 초상화에다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서 나옵니다. 그게 선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북한 민주주의. 예, 근데 이렇게 북한은 그런 이제 정말 지옥 같은 곳에다가 지금 탈북자들을 자율 찾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독총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또 요즘에 우리 탈북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도 외국에 지금 망명합니다. 한국에 왔다가 왜냐하면 인권활동 하던 분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막 욕을 했는데 욕했다고 해가지고 일자리도 하나도 안 주고 위협하고 수색을 하고 은행 계좌를 막 보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 그런 분들 몇 명은 지금 외국에 갔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전문도 소식 온 거 보니까 가서 그들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북한이 독재가 있어서 싫어서 왔는데 한국도 요즘에 이런 자유가 없어가지고 우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내 생명을 담보 못하겠다. 그들이 어느 순간에 나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보내고 어느 순간에 우리 집에 지금 탈북자 어떤 집에는 위협 편지가 지금 택배로 막 오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는 우리 김성민 대표의 집에는 택배 박스에 죽은 쥐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너도 이처럼 될 것이다 해서 칼까지 넣어가지고 집에까지 왔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지금 아직 정말 정부 자체도 아직 좀 손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우상화 선전의 극대화는 지금 요즘 북한 실상인데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잘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꽃까지 만들어가지고 김정일아, 김일성화 해가지고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생들도 이런 전시관 만들어가지고 계속 구경을 시키는데 조직적으로 줄 서가지고 갑니다. 원래 김일성 하나밖에 없던 걸로 지금 김정일까지 같이 시켰지 않습니까? 이 만수대다가 이 배지고요. 이 배지들이 여러 가지 배지가 많습니다. 이 배지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 건데 이 북한 여자분 세뇌돼 가지고 가슴에 단 배지를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이렇게 막 떠받들면서 존경을 표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지금 자기 그 표현을 하는 건데 진실인지 아닌지 통일되면 가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집에는 항상 이렇게 초상화가 걸려져 있고 교실도 이렇게 초상화가 있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이 이렇게 큰 대형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 서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 이게 커요. 이게 이런 것들 돌아가면 이제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한 사람이 저기다가 아침 깨나 보니까 오물 투척했습니다. 투척. 그래가지고 그 투척한 사람을 잡느라고 거의 50명을 잡아가지고 넣었는데 그 중에 2명이 나왔는데 그 2명은 끝내 감옥 안에서 참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참사형이 뭐냐면 총살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게 망치잖아요. 그걸로 뇌수를.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게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넌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북한의 지금 우상화 선전에서 태양절이라고 하는 건 김일성 생일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달력도 이제는 주체 달력을 씁니다. 주체 달력, 주체 년호. 그 김일성이 태어났던 1912년도가 주체 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달력도 2017년도 달력이 주체 106년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요. 노동신문 봐도 노동신문에도 주체 몇 년 이렇게 밝혀요. 이게 우상합니다 한마디로. 네, 옛날 우리가 이조시기 때도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고종 몇 년 하는 것처럼 일본이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도 몇 년, 소화 몇 년 이런 식으로 지금 태양절 선포하고 있고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에서 지금 3살 때부터 총을 쐈고 삼촌의 10발 모두 이 책이 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 교수 참고서 이 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3살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시작했으며 8살 이전에 도로를 질주했다. 그다음에 이게 초급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이 우상화 교과서 북한 영어 교과서잖아요. 이게 이 교과서에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 하고 여기 영어로 쓴 건데 제가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우상화 교육 내용에 운전도 잘하고 체육도 잘했는데 6살 때 사나운 말을 길들여서 기수보다 더 잘 탔다. 못하는 체육 조목이 없다. 피아노도 잘 타고 10살 때 보통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학문적인 경지에 도달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대요. 이런 데 도달하고 완전 어기 막히죠 이게. 그리고 체육등으로 졸업했다 뭐다 이렇게 참 이렇게 지금 계속 여전히 지금 북한의 우상화 교육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거의 없이 못 살합니다. 지금 이게 노래도 웃기죠. 거의 없이 못 살아 노래. 여기 보면 김정은 동지 영도 따라 주체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대를 이어 충성을 다립니다. 이 노래입니다. 이게 대를 이어 충성을 다립니다. 이런 거 봤을 때도 우리가 김정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죠. 저런 데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핵무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핵 포기하면 김정은이가 이 좋은 것들을 다 놓는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한다고 보는 사람들 자체가 참 우둔할 대로 우둔한 거죠. 저희 탈북자들은 언제부터 말한 게 무조건 핵은 포기 안 하기 때문에 저거는 김정은 제거가 핵 포기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을 없애쳐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하고 같이 웃으면서 살인마인 김정은하고 같이 손잡고 이게 막 손 들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때요? 내가 만약 옆에 살인마를 하면 가까이 가기 쉽나요? 사실은 싫죠. 근데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같이 웃고 떠들고 막 손 들고
참 전 너무도 그거 보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 원수하고 같이 맞잡은 사람 이런 생각 들면서 같은 원수처럼 생각되더라고요, 사실. 김정은 딜레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일한테 이렇게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 여자 중에 지금 이 고영이라는 여자가 바로 김정은의 생모였죠. 근데 이 성혜림이가 있고 고영이가 있고 여 위에 또 하나 더 김용숙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김용숙이라는 여자는 김일성이가 딱 점 찍어놨던 결혼했던 여자인데 딸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밀려났고요. 그리고 고영이가 들어갔는데 이 고영이 밑에도 김옥이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성혜림이가 김정일보다 5살 위였던 나이가 많았었는데 결국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손수교체가 됐던 거죠. 이 김정남이는 이렇게 김정일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김정일과도 이렇게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하는 김일성과도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김정은을 손자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공부시켰잖아요. 김정일이가 김정은을 아버지한테 김일성한테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피신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평양이 아닌 원산에서 초대소에서 공부시키다가 외국에 보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지금 사진은 공개 못했지만은 모든 모양통을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지금 닮게 하느라고 안면 수술도 하고 채통도 붉고 목소리도 형태도 지어 글 쓰는 글씨체마저도 따라서 씁니다. 지금 그 걸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처음에 공개 나올 때 그렇게 안 걸었습니다. 지금은 딱 김일성이 걷는 것처럼 걸고요. 그 지금 어디 지금 외투가 지금 단추가 단추 다는 게 없잖아요. 그 단추 저번에 입고서 나온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옷을 젊었을 때 입고 다녔거든요. 모든 걸 따라합니다. 근데는 유독 하나 빠진 게 지금 김정은한테는 이런 뒷생활이 지금 북한 주민이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자식이나 같은 사생활하는 걸 북한 주민이 아는 순간이면 자기도 지금 이 현재 자기의 이런 권위를 북한 주민한테서 담보하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내 없다는 거죠. 원산 초대소에 있었고, 네. 부익부 빈익빈은 뭐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평양과 지방 차이가 너무 심한 거죠. 지옥과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이 말합니다. 간부하고 일반 서민과 북한의 고위층들은 기름과 물이다. 저도 북한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혼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비극, 완전 극과 극입니다 지금. 예, 지금 마지막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는 북한은 노동당 하나밖에 없던 건데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유머죠. 우리는 당이 하나 더 생겼다. 무슨 당이냐? 장마당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장마당하고 노동당이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당기기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정은이가 이 장마당을 이제는 마음대로 이제는 예전에 김정일까지는 장마당 없애라 하면 한 몇 달 동안 장마당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못합니다. 이제는 장마당 없애라 했다가는 그날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요. 실제 김정은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장마당만은 지금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없애는 순간이면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말로 떼대끼란 말이 있습니다. 떼대끼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끝났는데요. 10시 전에 지금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끝나다 보니까 좀 더 연장해서 질문 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실수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좀 늦어져가지고요. 지금 딱 10시가 지금 됐는데요. 어디 질문하실 분들만 있으면 몇 분만 받죠. 예.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탈북하신 분들 중에 네. 경호를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고 그러세요? 받는 분들 중에는 북한 김정은을 많이 유혹하잖아요. 체제를 유혹하고 인권을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 여기 찰로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 거의 1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인간들은 무조건 죽여버리겠다. 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공개했습니다. 내부 그 인터넷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통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신병급수가 뭐 A급, B급 다 있는데 각급, 낙급으로. 근데 그런 급수에 따라서 이제 보호해주는데요. 진짜 위험하게 지금도 항상 신변에 위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태영호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한테 방송하고 있는 북한 개혁 방송의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 관광하게 난 보호하지 말아달라면 할 수 없죠. 본인 의사가 보호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보호하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나는 이게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생활에 노출되니까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마 조용히 좀 아마 좀 보호해 줄 겁니다. 아마. 예, 강의를 들었고요. 저기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 김정은이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 가능성들이 또 제기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그런 뭐 소식을 또 들을 수 이제 들려오는 예. 게 없나요? 아직은 지금 들려오진 않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결렬돼 가는 순간부터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 유튜브 방송 봅니다. 간부들이 여기다 계속 말했죠. 우리 이해란 잖아요. 무조건 영철이부터 뭐 이렇게 막 말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좀 피해야 되겠다. 좀 잠소리자 해가지고 지금 조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있으면 무조건 처형합니다. 이제 북한은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남한테 이제 전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북한들이 아직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게 많습니다.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 매체는 뭐라 그러냐면 장모님께서 이번에 너무도 잘해가지고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다시 토의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를 내보냈어요. 언론에서 막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다가 북한 주민들이 이거는 확실히 좀 막 유포가 되면 그걸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제 또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지금 그 정보가 없습니다.